시선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의 시민 MC 한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MC를 맡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김광섭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동 MC를 맡고 있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양재영 선임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SK 브로드밴드 인천 방송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인천의 평범한 시민들이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서 직접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인천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인천 시민들이 직접 만든 우리 동네 TV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인천 사람들의 생각과 인천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에 관심 있는 시청자라면, 인천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또 요즘 인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분이라면 우리 동네 TV를 시청해 주십시오. 인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인천의 리얼 스토리,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 우리 동네 TV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첫 번째 영상은 시민제작단 비상팀의 작품입니다. 만석 부두굴막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이곳은 만석부두입니다. 이곳에 굴을 까는 작업장인 굴막이 있습니다. 섬에서 딴 굴을 담은 무거운 포대를 집까지 가져가기 어려워 부두에 작은 학고방을 짓고 굴을 까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이곳의 시작입니다. 한창일 때는 60여 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을 철거한다는 소식에 뜨리는 분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여러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쪽의 어떤 사례를 좀 살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어머니들이 여기에서 이 배에서 갖고 나오는 굴을 바로 바다다가 여기서 까가지고 되팔고 그러면서 그 비용 가지고 자식들 교육도 시켰던 그런 힘든 어떤 고난의 고된 노동의 어떤 그런 현장, 삶의 현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방치돼서 참 이후로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는 제가 봐도 좀 쉽진 않다는 생각이고 다만 어떻게 이런 사연들 또 이 현장의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들을 좀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좀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는 입장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싫어서 굴 까가지고 껍데기를 버릴 때 여러분 치비질로 해갖고 버린다. 비록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오래돼서 낡고 허물어져 있지만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께서 작은 불빛에 의지하면서 밤새워 굴을 까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삶을 이어온 삶의 현장입니다. 기억처럼 남아있는 손때 묻은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벽에 달랑 매달려 있는 달력의 날짜는 이곳이 마지막 활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굴막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구청에서는 이곳에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비록 굴막은 사라졌지만 그 삶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굴막이 철거된 현장에서 SK 브로드밴드 인천 방송 시민제작단 은경숙입니다.
인천 동구 만석부두의 굴막이 엿삭 속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교수님, 만석부두 굴막은 어떤 곳이었나요? 네, 이 만석부두 굴막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 온 실향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영종도나 용유도 또는 무의도 등 인근 바다에서 따온 굴을 까서 팔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 차가운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판잣집 형태로 작업장을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의 굴막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굴이 제철인 겨울에는 꽤 북적이곤 했는데 점점 발길이 좀 줄어들고 시설도 낡아지면서 이번에 철거하게 됐습니다. 인천 동구청은 이 굴막이 철거된 곳을 해안 산책로로 조성해서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릴 방침이라고 하네요. 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오랜 세월 이 굴막에서 실향민들과 서민들이 희노애락을 보내오신 그 삶의 모습들이 터전이었던 굴막의 그 마지막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보여주신 기획 의도를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 보시면 그 현장에 있는 달력을 보고 멈춰버린 시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작가주의 시선이 참 좋았고요. 또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적절한 배경음악을 사용해서 영상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연초에 2월 달에 이 부근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만석부두, 북성포구, 화수부두 여기를 방문했는데 진짜 그 시간의 흔적만 남아있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예전의 모습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소설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 영상을 봤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천 시민을 위한 명소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독도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도농교류를 통한 찰옥수수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옥수수, 요즘 제철 간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옥수수 하면 강원도 찰옥수수를 빼놓을 수 없지요. 싱싱하고 맛있게 생겼죠? 지난 17일 부평구청 잔디광장에서는 도농 교류를 통한 찰옥수수 판매와 사전 예약받은 옥수수가 수령되었는데요. 찰지고 쫀득한 찰옥수수는 부평구 자매결연도시 홍천군 농가에서 생산한 옥수수입니다. 홍천군에서는 매년 옥수수 축제를 통해 홍보와 판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옥수수 농가에 어려움이 처하자 자매결연 도시인 부평구에서 옥수수 판매에 나섰습니다. 농업인들한테 힘이 되면 좋죠. 부평 구민들은 바로 수확한 찰옥수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인천군청에서 옥수수 판매가 힘들어지고 옥수수 판매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취소되고 판매 형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천 국민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서 인천 군도 알려주고 또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도 하고 인천 농민들한테도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부평구청에서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화 접수,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요. 사전 예약 3일 만에 550여 박스가 넘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도농 교류 확산으로 판매된 옥수수라 농가에는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이 부평 시민으로서는 너무 싸게 구입을 해서 맛있는 옥수수를 먹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협약 같은 거를 농촌하고 많이 해서 농촌도 살고 저희 구민들도 정말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농수산물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삶은 옥수수 시식으로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옥수수는 쫀득하고 달달하니 고소한데요. 연하고 맛나요. 제철 간식인 싱싱한 옥수수로 가족 건강도 챙기고 농가를 도와주는 도시민들, 농촌 사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쵸. 싱싱해요. 그죠? 옥수수는 따서 24시간 안에 먹어야지 더 맛있대요. 옥수수 판매장에는 봉사자들도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 실천해달라는 홍보인데요. 학생들이 사전 접수로 현장에 나왔습니다.
잔디 광장에 쌓인 옥수수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는 코로나19로 옥수로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옥수수를 구입하신다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옥수수는 이뇨작용이 탁월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인데요. 여름철인 제철에 먹어야 제맛입니다. 찰옥수수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민제작단 김영옥입니다. 인천 부평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강원도 홍천군에 찰옥수수를 판매해주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네요. 양재영 선임님, 이번 영상 작품 제작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분들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이 옥수수를 사전에 예약을 해서 판매를 했지만 현장 판매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동이 났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급히 홍천에서 공수를 해오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요. 아무튼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활발해진 어떤 도농 교류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뜻깊게 영상을 봤습니다. 도시 집중화가 오래됐잖아요. 또 농촌은 일손이 부족하고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이런 도농 교류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소재 선정과 메시지 전달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영상을 보시면 인터뷰 대상자는 여러 명 바뀌었는데 배경으로는 메인 부스 한 곳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현장의 생동감이나 다양한 모습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이 영상을 예를 들면 메인 부스나 옥수수 상자가 쌓여 있는 곳, 그리고 뭐 시식 코너 등 이렇게 인터뷰 대상자나 내용에 따라서 뒷 배경, 장소의 변화를 주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더라면 좀 더 현장이 풍성한 영상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MSG 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여름은 포도가 맛있게 익어가는 계절이죠. 포도 수확철의 풍경을 영상에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포도 수확철을 맞아 농부들이 손길이 분주합니다. 쉬운 봉지를 열어 포도가 잘 익었는지 일일이 들여다보고 골라냅니다. 이쪽은 다 좀 덜 익었는데? 이거 확인하는 게 오래 걸리네. 그거 그러면 이거 그냥 척척척 따면 그냥 날로 세우지. 그냥 거기다 익었어 그리고. 그렇게 쉬울까봐? 몽땅 따서 날르면 뭐. 그러니까 그렇게 쉬우면 뭐. 그런 다음 크기가 고른가, 골고루 잘 익었나 선별과 확인 과정을 거쳐 분류해서 포장합니다. 그건 이렇게 굵고 잘 익고 그냥 다 이렇게 털어서 깨끗이 해서 요렇게 작은 건 상 잘 익고 요렇게 쬐끄만 건 보통. 이렇게 수확된 포도는 여러 단계를 거쳐 우리들이 식탁 위에 오르고 맛있는 풍미와 함께 양질의 영양을 공급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과일인데요. 무엇보다도 당분이 많아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현대인의 피로회복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포도는 농부들의 손길이 무척 많이 가는 작물인데요. 채 겨울이 가기도 전인 2월부터 가지도 쳐주고 거름도 주고 수시로 물도 대줍니다. 겨우내 메말랐던 가지에 새싹들이 움트고 이파리와 포도송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여러 번 순도 따주고 지네발도 따주며 포도송이로 영양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포도알들이 굵게 자랄 수 있도록 알속기도 해줍니다. 녹도 알만을 저게 이제 이걸 털어 당김에 막대기 가지고 당기면 이제 톡톡 털어놨다가 녹도 알보다 지나면은 이제 알 속기 그때부터 해야 돼 주물러서. 포도 봉지를 씌우기 전까지 매일매일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닫아 생육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일도 중요한데요. 6월 초순경 포도 봉지를 씌우고 나면 햇볕과 바람과 비의 몫이 더해져
새콤달콤 맛있게 포도가 익어갑니다. 잘 익은 포도 한 송이에는 이처럼 많은 농부들의 정성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농부들의 정성이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분이 되는 건 아닐까요? 시민제작단 신명입니다. 달콤새콤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교수님은 이번 영상 작품 어떻게 평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영상 보고 일종의 좀 약간 감동 아닌 감동도 받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 3분 남짓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단께서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영상을 보면서 그 포도 한 송이 그 한 알 한 알에 담긴 농부의 정성과 노고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짧은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제작자인 신명희 씨의 어머님이 대부도에서 40여 년간 포도 농사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 어머님의 포도 농사를 돕는 기록을 하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한 작품이 바로 이번 편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사실 그 포도가 피로 회복의 최고잖아요. 저도 매일 포도즙을 먹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이 신명희 씨 어머님이 수확하신 포도즙을 한번 받아서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퍼뜩 들었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이번 수해 때문에 포도 농사가 지금 많이 지장을 받고 계시다 해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간 시점쯤이면 좀 많이 정상화가 돼서 수확하는데 포도 농사에 지장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영상은 시민제작단 비상팀의 작품입니다. 100년 된 우물이 있는 갤러리를 영상에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소인지 함께 보시죠. (100년이) 된 우물이 있는 갤러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커다란 우물이 갤러리 안에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방앗간이었다고 합니다. 상수도가 생기기 전엔 이렇게 우물을 집안에 들여놓아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우물 안엔 싱그러운 이끼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요. 이 물이 깨끗하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오면 아주 특별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주방에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꼭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일반 수돗물이 나오는 거고요. 하나는 우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입니다.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틀고 있는 거는 수돗물인데요. 지금 오늘 날씨가 뜨거워서 좀 미지근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0년이 넘은 우물은 어떨까요? 와,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방금 받은 우물 맛인데요.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먹는 그 약수 맛이 납니다. 물이 굉장히 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기 오셔서 100년이 넘은 우물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물맛입니다. 또 우연찮게 또 그 계기가 찾아왔어요. 앞에 가신 그 아주머니께서 넘어지셔가지고 나무 뿌리에 넘어져서 크게 다치셨어요. 팔꿈치하고 무릎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톱을 갖다가 이거 잘라내야 되겠다. 잘라내가지고 걷어내는데 용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호기심이 시작한 게 지금까지 한 작품 생활 17년 하고 한 작품은 한 1700점 정도 됩니다. 그럴 때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그 쓰레기가 자기한테 또 값진 그 생활용품으로 또 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버리셨으면 합니다. 예. 볼거리도 있구나. 그리고 또 갤러리 카페잖아요. 말이. 그래서 볼거리도 많고 솔직히 저는 이런 카페는 처음 봤어요. 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엔 이제 안에서 먹다가 이제 테라스 있어가지고 테라스에서 먹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테라스 약간 나무적인 이제 친환경 소재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약간 자연 친화적인 카페 뭐 이런. 100년이 넘는 우물 맛을 볼 수 있고 죽어있는 나무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가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시민제작단 김경숙입니다. 리사이클 아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갤러리네요. 특이하게도 한가운데에 100년이 넘은 우물이 있는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얼굴을 이렇게 화면 중앙에다 두고 촬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 내에 인물의 헤드룸이 좀 비대하게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인물이 좀 억눌려 보이는 느낌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잘려진 느낌이어서 그닥 보기에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물을 촬영하실 때에는 화면을 가로로 3등분 했을 때 제일 윗 공간에 인물을 위치시킨다는 느낌으로 촬영하는 그 요령을 좀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일한 그 촬영 현장인데 오디오 수음 상태가 좀 씬마다 달라서 좀 장면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카페의 주인의 아버님이 목공예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1, 1층부터 3층까지는 전시관을 쓰고 있고 1층 한 켠을 마련해서 카페를 운영하시고 있다고 해요. 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독도팀의 작품입니다. 인천 서구에 여성을 위한 안심택배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무인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는 택배를 직접 수령하기 어려울 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택배 물건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365일 24시간 언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천 서구 검암 경서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출입문 입구에 크고 작은 무인 택배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최초로 2016년도에 설치되었는데요. 지금은 11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여성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제 집에서 자택에서 직접 택배 수령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그 택배 기사와의 직접적인 대면에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 가구 등이 무인 택배함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이제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은 택배 주문 또는 수령 시 안심 택배함으로 물품 수령 장소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주소와 무인 택배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택배 업체에서는 택배기사 인증, 수취인 핸드폰 번호 입력 후 물품을 보관하면 택배 이용 시민은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물품을 수령합니다. 무인 택배는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시작됐는데요. 택배 받기 불편한 가정에서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좋아요. 무인 여성 안심 여자만 써야 되는데 남자가 더 많이 써요. 이거랑 취지가 안 맞더라고요. 여성 안심 무인 택배 서비스는 여성뿐 아니라 이제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신 서비스로 특히 저희 서구 주민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서구에 11개소의 무인 택배함이 있는데 그 주소와 위치는 저희 서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은 물품 보관도 가능한데요. 출입카드를 대거나 이용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관함에 물품을 넣은 후 보관함을 닫아주십시오. 무인 택배함 비용은 48시간 무료이고 그 이유는 하루에 1,000원이 부과돼 부담도 덜합니다. 또 다른 장소인데요. 공원에 설치된 무인 택배 보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다 보니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무인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24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 여성 안심 무인 택배는 2019년 8개소, 이용 건수가 8,439건인데요. 2020년 현재 4,266건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여성 안심 무인 택배라는 점에서 추이가 기대됩니다. 시민제작단 박세연입니다. 무인 여성 안심 택배,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멋진 아이디어의 공공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택배가 좀 덩어리가 큰 것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함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소재를 찾아서 잘 만들어 주셨고요. 다만 그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나레이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순서나 과정을 재현해서 안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막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꼭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동네 TV 시민제작단의 다양한 영상 작품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인천의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있는 멋진 영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해주신 시민제작단 여러분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